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금일 코스피 지수의 연중 최저 수준에도요, 매도보다는 보유 및 매수를 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연기금이요, 올해 13조의 매수 여력에 대한 분석과 11월 달 들어서 누적적으로 연기금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70포인트 하락한 283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올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26포인트 하락한 965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최근 연일 하락에 따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요, 등락 종목 수를 봐도 상승 종목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죠. 자,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상승 종목이 48개에 불과한데 하락 종목은 874개.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이 117개에 불과한 반면에 하락 종목은 1310개나 크게 늘어난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양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한 이유를 보면요, 최근에 들어서 어제서부터 일본 시장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도 오전장에 크게 밀렸다가 낙폭을 크게 감소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일본 증시 하락폭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다시 낙폭이 심화된 모습이죠. 자, 오늘은 오전에 똑같이 일본 증시와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지만은 오후장 들어서 일본에서 오미크론 감염 영향에 일본 증시가 빠지면서 국내 증시도 낙폭이 심화된 모습이요. 자,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오미크론 감염 영향이 일본 시장에 미치면서요, 일본은 1.6% 하락 마감한 반면에 대만 증시는 플러스 0.5% 상승 마감, 중국 증시도 강보합이 0.03% 상승 마감을 했다. 그렇죠? 일단 일본 증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조금 불안감, 특히 연중 최저 수준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불안 심리는 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는다면 환율 부분이 오늘 급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했죠. 5원 10전이 하락한 1187원 90전으로 마감이 됐고요. 거래대금도 19조 2천억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거래량도 9억 6천만 주, 그렇죠? 크게 증가했는데, 근데 이 거래대금 증가한 것은 오늘 장 막판, 장 마감 단일가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으니까 대형주들의 윈도우 드레싱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치고받는 매매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좀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증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모자란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죠. 오늘 3,200계약 증가, 어떠한 큰 시장을 변화하는 그러한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 부분이 좀 안정이 되고 또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과 중국 증시 플러스권,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지금 연중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15% 가까이 하락했는데 이렇게 크게 빠진 상황에서 좀 매도하기보다, 물론 종목마다는 차이는 있어요. 그 부분, 그래서 끌고 갈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방송 통해서 좀 알려드릴 부분이 연기금이 올해 하는, 그러니까 올해 해봤자 이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었는데 한 매수 여력이 한 13조 원 정도 된다 그러죠. 최대로 한다면. 자, 그러한 부분에서 11월 달 들어서 연기금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호재성 리포트, 그러니까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시장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종목별로 증권사에서 여러 군데서 같은 리포트가 나온다. 그 빈도가 높다 그러고 또 시장 반응이 좋게 나온다. 그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종목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은 회원가입 문의 있죠.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끌고 갈 주식, 그리고 보유를 해야 할 주식, 그리고 좀 더 매수를 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좀 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매수 여력이 한 13조 원 있다. 오늘 뉴시스에서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이 올해 한 24조 2천억 정도를 그죠?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매도를 한 가운데 국내 주식 보유 비중 한도에 좀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량은 169조 한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 기금 918조에 18.4%다 그랬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최대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19.8%인 점을 감안하면은 그죠? 한 1.4%의 여유가 생겼다. 그죠? 특히 이것이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1일서부터 오늘 11월 말일까지 연기금 쪽에서 한 1조 4천억대를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물론 코스닥에서 2,300억 정도는 순매수를 했다 해도 한 1조 2천억대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죠. 또 지난 이게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코스피 시장 지수가 한 3,141포인트가 평균치인데 오늘 종합지수가 2,839죠. 한 9%, 한 300포인트가 넘게 하락했고 또 해외 증시는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 수준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국내 시장의 비중이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매수 여력, 아까 말씀드린 13조 원보다 더 매수할 여력이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연기금이 올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까지 비중을 높여도 되지만은 그죠? 이것이 16.8%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죠. 지난 4월 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1% 한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19.8%까지 비중을 높일 수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19.8% 비중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세로 국민연금이 들어온다면은 뭐 시장 전반적인 것보다는 아마 종목별로 차별화를 두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지난 11월 달에 누적적으로 연기금이 순매수한 종목 중에서 특히 우리가 강조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해드린 종목 위주로 보면요. 삼성전기 쪽에 297억을 순매수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하고 해서 지금 오늘도 아마 1,000억대를 매도를 했어요. 코스피 시장 쪽에서. 물론 코스닥 쪽에서는 일부 소폭 순매수를 했지만은 이 크게 매수하는 가운데서도 삼성전기 297억 순매수를 했다. 오늘은 물론 소폭 순매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삼성전기 올해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내년에는 1조 7천억대, 또 사상 최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가는 연중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 필요한데 연기금이 지난 11월 달에 누적적으로 순매수 보이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57억, 우리가 바이오주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357억.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여기서 지금 파란색 부분은 금일도 순매수를 한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스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긍정적인 리포트. 우리가 관심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하이브에 131억 순매수죠. 자, 하이브 쪽에서도 순매수. 오늘은 소폭 순매도를 했지만은 순매수 보였고,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가 K 콘텐츠는 하이브를 주력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 28억 순매수, 넷마블에는 79억.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의 두산 푸어셀에도 231억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BH. 자, BH는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방송을 한 다음 날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좀 오늘도 주가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4%가 넘는 상승 보였죠. BH 48억 순매수. 그리고 이 폴더폰 관련주인 파인테크닉스도 36원. 그러니까 폴더폰도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한정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인 한정 KPS 107억 순매수. 또 반도체 유진테크 54억, 전공정이죠. PSK의 70억. 그리고 월덱스의 31억 순매수.
요 파란색 부분은 다 오늘도 순매수한 종목이고, 한솔케미칼 54억 순매수죠. 예,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관련 종목, 또 테스나 테스트 업체죠. 29억 순매수. 또 5G 통신 장비, 오늘도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인 HFR 15억 순매수. 오히려 이제 HFR은 저는 좀 과열 상태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비중을 계속 줄여서 저는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RFHC 말씀드렸는데 28억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포스코 케미칼 57억, 대주전자재료 64억.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수장 증권TV에서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11월 달 들어서 연기금이 큰 폭의 매도세를 코스피에서 하고 코스닥에서는 소폭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종목군들, 그죠? 관심 종목군들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12월 달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 올해 만약에 한도를 다 채울 수 있는 부분까지 간다 그러면은 한 13조 원대 순매수 여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일부라도 순매수를 들어온다면은 11월 달에 누적적으로 순매수한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우리가 관찰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제도 우리가 스마트폰, 폴더폰 관련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BH를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자, BH 지난 19일인가요? 우리가 18일 날 방송을 통해서 폴더폰에 한 종목을 꽂는다면 BH를 하자, 안정감이 상당히 좋다는데 그 다음날 신한금융투자에서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이 한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6.9%나 올랐죠. 근데 오늘도 NH투자증권에서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 뭐 내용은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실적이 좋아진다. 특히 2분기까지는 적자가 났던 것이 3분기에 흑자가 나오고 내년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흑자 성장이 지속이 된다는 내용에서 올해 영업이익 NH투자증권에 나온 리포트 보면은 662억, 작년에 340억이었죠. 실적이 영업이익 크게 증가하고, 그죠? 그래서 종전의 전망치보다 한 625억보다 한 5.8% 예상보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 특히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 즉 4분기에 뭐 고점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BH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세에 이루어진다.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한 66% 증가해서 내년에 1000억대, 사상 최고대가 900억대였으니까요. 내년에는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최대 실적이 나왔을 때가 주가가 3만 원이다. 그렇죠?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 그 이상을 실적을 바라본다면 최소 3만 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만 원 밑에서 말씀드렸는데 2만 원에 자꾸 3만 원 가도 한 50% 정도 그런 부분.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신한금융이 11월 19일 날 하고, 그리고 또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나오고, 또 중간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뭐 내용은 다 같습니다. 실적인데 삼성전기 경쟁업체가 사업을 접는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또 2차 전지 관련 전년 연속 인쇄로 한 부분이 성장성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가상현실 기기, 그리고 폴더폰, 스마트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또 애플, 북미양 수출,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실적이 좋아진 내용은 비슷한데 이러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11월 19일 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준비된 그러한 준비된 그러한 종목군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저는 좀 갖고 계시는 분도 끌고 가도 되지만 좀 시장이 원체 불안하니까 좀 올라오면은 뭐 한 30%나 50% 줄여주고 다시 저점에서 사는, 그렇죠? 조금은 지금은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파인테크닉스죠? 지난 7월달, 6, 7월달에 재미 봤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오늘 보합으로 끝나고 KH 바탕이 2.9%인데 저는 BH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 저는 오히려 MC넥스 오늘 1.9%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MC넥스는 카메라 모듈이죠. 이제 스마트폰도 있지만은 우리가 차량용 카메라 모듈 쪽도 지금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 그래요. 이 차량용 카메라 모듈 쪽이 19년에 한 1171억인데 내년에는 한 1900억대로 죠. 그리고 비중도 한 16%대 점차 늘어난다죠. 어차피 자율주행차 가면은 차량용 이 카메라 모듈이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MC 넥스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을 때 한번 이제는 BH는 좀 크게 올라갔고서 MC 넥스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도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요. 오늘도 대신증권에서 나왔는데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동안 저수익 나왔, 아까 만들어 경영성 인쇄회로 기판도 사업 접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BH가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랬어요. 일단 저수익 사업을 중단을 하면서 고부가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부가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MLCC, 그러니까 저층 세라믹 콘덴서 부분, 또 FC BGR이었고요. 블루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그래서 반도체 기판, 또 카메라 모듈, 이러한 세 개의 사업 부분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특히 지금 반도체 기판 FC BGA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서킷인지 상당히 주가 움직임 좋죠. 상당히 강하고 또 아까 카메라 모듈 부분보다 최근에 이 스마트폰 부품도 움직임 좋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죠. 삼성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 올해 1조 5천억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이 계속 상향되는 기업이 삼성전기입니다. 물론 이제 최저 수준에서 최근 주가가 좀 올랐지만 오늘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최저 수준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보면 삼성전기는 상당히 저평가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지수가 하락을 한다 해도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은 좀 길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소형 개별 종목들은 시장 영향을 많이 받고 조금 또 한번 훼손이 되면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은 이러한 우량 종목군들은 조금 시간이 안정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삼성전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시장이 크게 지수가 나쁜데도 저는 이런 종목들은 끌고 나지 아니면 보유를 하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 빠지면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오늘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대신 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이것도 뭐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전체적인 생산 캐파가 지금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죠. 공장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여기는 사공장은 내년 하반기 부분 가동, 또 2023년 하반기 GMP 인증 및 완전 가동을 시작해서 2026년 하반기 풀 가동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적인 성장세, 특히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출장을 가서죠. 이 모더나 쪽과 협상을 하면서 아마 어떠한 강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뭐 지금 가격대 수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가 삼성전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저는 이제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종목군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지금 지수가 불안해서 연중 최저 깨져서 불안하다 해서 매도보다는 저는 오히려 보유를 하고 오히려 밀릴 때마다 좀 비중이 작은 분들은 좀 비중을 좀 확대해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러한 부분 보면 좀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강조해 드린 부분 테마 보면은 반도체, 그렇죠?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월덱스 대표서. 근데 오늘도 지금 이 파란색 부분들이 오늘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순매수를 해서 개인들이 순매도한 종목, 또 아니면은 뭐 개인이 매수했지만은 다른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더 많이 더 매수를 하고 소폭 순매수에 그친 종목이에요. 뭐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월덱스, 그렇죠?
파란색 부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이 중에 조금 단기적으로 지금 타이밍적으로 좀 움직임이 괜찮은 종목은 저는 이오테크닉스죠. 우리가 유진테크 한두 달 전에 계속적으로 실적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오테크닉스도 실적이 유진테크만큼 상당히 좋아졌죠. 그런 부분. 근데 주가는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그죠? 관심 필요하죠. 월덱스 두 종목 보고,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순 매수를 보죠.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케미칼, SKC, 첨보 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늘 개인들이 매도를 한 종목이죠. 저는 그 중에 SKC 쪽이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보고, 만약에 제가 뭐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은 2차 전지는 내가 뭐 에코프롬이 됐던 포스코 케미칼이 됐던 대주전자 재료가 됐던 일진 머티리얼이 됐던 첨보가 됐던 내가 이 중에 한도 종목이 있다면은, 그리고 비중을 많이 줄여서 한 10에서 15% 기본 물량만 있다면은 뭐 주가 하루 이틀 올라가고 개의치 마시고 저는 내년까지 좀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 비중이 없는 분들 좀 비중 채운다면은 SKC, 그리고 K 콘텐츠 쪽은 이제 하이브 쪽죠. 하이브도 연중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첫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었죠. 이제 많이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이제는 가격적인 리스크도 좀 작아진 부분이죠. 조정다운 조정을 받아서 그런 거. 그리고 흐름을 보면은, 자, 이 파란색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그죠? 외국의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고 코스도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가도 하락한 상태지만은 외국의 기관들이 팔아먹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장만 안정이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 치고 나간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그죠? 저는 시장이 불안하지만 좀 끌고 가도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보시면서, 뭐 하이브 정도, 그죠? 뭐 SM, 제이코텐트리, 위주엑스트리, 위메이드, 게임필, 뭐 그래프트 다 오늘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순 매수한 종목. 스마트폰 아까 말씀드렸듯이 BH, KH파트, MC넥스, 하이비전 시스템, 파인테크닉스도 다 외국인 기관들이 순 매수죠. 그 중에 이제 MC넥스 보고, 그죠? 그리고 5G는 HFR 오늘도 수주권 나왔어요. 지난 며칠이죠? 미국 후치즈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즈하고 이제 이 5G 프론톨 공급 계약 한 1585억, 작년 매출의 172%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오늘도,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후치즈가 아니라 이제 일본의 후치즈하고 137억 정도의 계약,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오늘도 주가 움직이. 근데 너무 과열이다. 그렇죠?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좀 계속 올라올 때는 저는 계속적으로 물량 축소를 하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하는 뭐 RFHS가 지금 우선이고, 뭐 이노와리아, 서진 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들로 특히 우리가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바이오 종목은 아까 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동차가 지금 기아, 현대차, 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요, 시장 대비해서는 그것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죠. 저는 계속 자동차 내년 한번 열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 비중 우리가 비중을 갖고 있고, 삼성 전기 아까 말씀드렸고,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두산 푸얼세, 그렇죠? 그리고 원전 쪽에서는 한전 KPS죠. 조금 한전 기술이 월등히 낮지만 좀 많이 올라서 주가 대한 부담, 오히려 관리하는 한전 KPS 쪽. 그래서 저는 테마를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놓고,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인기를 끌 테마에서 비중 조절, 이 중에서 뭐 반도체 2차 전지에서 뭐 한 종목 하나, K 콘텐츠 하나, 뭐 자동차 삼성 전기에서 하나, 뭐 아니 바이오까지 합쳐서 한 종목, 그리고 나머지 개별 종목에서 한 종목에서 4, 5종목을 비중을 정해 놓고죠. 그리고 한 종목 정도는 뭐 단기 매매, 아까 말한 대로 좀 단기적으로 폴더폰 스마트폰 중에서 뭐 MC넥스가 됐던, 그죠? 아니면 5G에서 RFHS가 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그건 단기 매매 움직이는 종목하고, 그러다 보면은 수익이 아마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다 해도 상대적으로 손실폭은 작을 수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렇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되면은 아마 뒤에 안내문이 올려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같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K 콘텐츠, 하이브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특히 넷마블의 부정적인 보고서, 오늘도 흥국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죠.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심리적으로 11월 4일 날 자회사 넷마블 네오가 기업 공개 자진 철회, 그리고 11월 10날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전망치 하회죠. 전년 동기 대비 한 70% 가까이 감소. 그리고 11월 17일 날에는 이 신용 등급이 적정치 않은 기업에 포함이 되면서 하향 검토 등급 감시 대상에 등재가 됐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KTB 투자증권에서 매출이 하향세가 관측이 된다. 오늘은 또 목표가 하향. 계속적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치고 갈 자리에서 못 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가 이미 다시 원위치 내려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크게 빠질 부분은 없다. 그래서 가격대상으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가격대다. 뭐 타이밍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누르고 있기 때문에 뭐 타이밍적으로 좀 더 봐야겠지만 가격대상으로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요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올라갈 때가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2, 3일 조정받을 때 의미 있는 지지선에 지지받는 때 거래량 감소하고 하루 등락폭 작고. 근데 이제 지금은 시장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연중 최저이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시장이 불안하면 손을 놔버립니다. 세력들이. 그래서 일단 시장을 보면서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은 아마 남들보다 월등한 수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뭐 이러한 종목군들로 같이 한번 나도 관심이 있어서 공감이 간다 하시는 분들, 요게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